안녕하세요. 소통한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 소통한의원 이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승우 원장님은 운동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 테니스도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테니스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진짜 팔꿈치 통증이 많이 있나요? 테니스를 치는 동작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렇게 포핸드로 치는 동작이 있고 백핸드로 치는 동작이 있는데 이때들 다들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데 다들 테니스 엘보로 친다고. 테니스를 치면은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은 환자분한테 테니스 엘보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난 테니스 쳐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테니스 치시는 분들 말고 이제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반복적으로 손이나 이제 팔꿈치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꼭 테니스를 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손을 쓰다 보면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결국 많이 써서 생기는 건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병이 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손목을 젖히면은 그 불룩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이나 손가락을 젖히는 그 근육들을 신전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전근들이 여기 팔꿈치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를 건 또는 이제 힘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반복적으로 이쪽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뼈에 붙는 부위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줄에 손상이 생긴 상태를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즉 이것을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전근에 힘을 줄 때 이제 주로 아프게 되죠. 실제로 환자분들도 물건을 이렇게 손바닥을 밑으로 한 상태에서 든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꽉 잡는다거나 아니면 비틀 때 주로 이제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검사도 이런 방법과 아픈 동작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로 코젠 테스트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힘줄이 붙는 부위를 눌러봐서 이제 체크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주먹을 죄송해요. 네, 자 원장님 이렇게 주시고 예. 그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 보세요. 저는 위로. 네, 원장님 위로 들어올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막습니다. 막았을 때 이 붙는 부위가 통증이 생기면은 양성이라고. 여기가 아프면. 네, 예. 이쪽이 아프면 이제 양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이 신전근들이 과사용해서 생긴 병이니까 이 신전근들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될 건데요. 과사용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거나 짧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이쪽을 더 자극하게 되고 당기게 되니까 먼저 이 신전근들에 대한 어떤 이완시켜 주거나 이걸 풀어주는 치료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아픈 부위라고 할 수 있는 힘줄 부위 치료가 필요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건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급성의 상태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공약침 위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을 제어하는 이제 천연 성분을 활용한 게 이제 바로 이 공약침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 요즘은 이제 건증이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만성화된 조직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자극을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반침부터 도침까지 자극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도침이라는 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건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도침인데요. 일반 침은 끝이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해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그렇게 되는데 이 도침은 끝에 살짝 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살짝 끊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도침이라는 게 한자로 칼도자를 쓰니까 다시 말해서 칼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름만 들으면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다시피 일반 침 정도 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이렇게 무서운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반 침보다 조금 자극량을 높이거나 이렇게 유착돼 있다면 조직이 이걸 좀 압력을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아주 만성화돼서 회복 기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만성화된 테니스 엘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이런 도침 치료가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염증이 심할 때에는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제 테니스 엘보에 좋은 효과를 이제 많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생인자가 풍부한 자아과 약침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종종 매선 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매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성형이나 이제 실 리프팅 할 때 쓰는 그런 녹는 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신전근이 과소형돼서 생기는 손상이 테니스 엘보이기 때문에 이 신전근을 좀 도와주는 의미로 녹는 실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이 녹는 실이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재생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재활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먼저 이 신전근에 긴장이 주로 발생한다는 전 관점에 있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이제 물통이나 아니면 가벼운 아령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운동시켜야 될 근육은 이 부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운동시킬 때는 근육이 힘을 주면서 수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치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힘을 주면서 근육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 신전근들에 이제 힘을 줘서 천천히 힘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되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손을 덜 쓰면서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스트레칭이나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가요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해봐서 더 아프면 중단하는 거예요. 네, 이럴 더 아플 때는 일단 치료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특히 이 급성 염증기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오히려 휴식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아픈 것을 참고 이렇게 이런 재활 운동을 하지는 마십시오. 네, 이상으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